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훈련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벌써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게 이제 제가 이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하던 훈련법이에요. 예전에 칼리 할 때는 아니고 태권할 때 이제 제가 하던 훈련법 중에 하나를 이제 요즘에 이제 칼리 훈련법에 이제 차용해서 쓰는 건데 4개의 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섀도우 복싱처럼 있잖아요. 이제 가상의 적을 놓고 이제 섀도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칸수를 줄여 나가요. 그 칸수를 줄여 나가면 이게 지금 한 칸이 제가 발이 280인데 한 네 걸음 정도, 발 크기로 4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4칸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칸, 그 다음에 2칸, 나머지 한 칸에서 처음에 4칸에서 하던 그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던 그 섀도우를 기술 공방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일 작은 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이게 훈련법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개발한 훈련법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 베이직으로는 이제 일단 한 명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하죠. 그러면 4칸 다 쓸 때는 가운데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원수를 확장시켜요. 인원수. 그리고 이제 3칸일 때는 좌우로 테러를 만들어야 될 때를 이제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2칸일 때는 이제 사방에 이제 나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일렬로 배치된 상황. 이게 훈련법은 많아요. 심상 훈련법하고 연결하면 훈련법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칸 안에 한 칸짜리 안에서는 양 사방으로 나를 둘러싼 거예요. 둘러쌌을 때 내가 공간 지각력을 확전시켜서 어느 쪽을 먼저 이제 우선시해서 이제 계속 공방을 이어갈 것이냐. 그럼 궁극적으로 나중에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방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료 멤버십에 저희 이 훈련법에 대해서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상세히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이제 오픈 영상으로는 그냥 가볍게 제가 그냥 운동하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무술 지도자분들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이 좀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본인 무술 특색에 맞게끔 이걸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수련이 중요하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태권할 때는 막 산에서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별로 와닿지도 않았는데 이제 언제 딱 그거를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검도장에서만 검도를 계속 했잖아요. 검도장은 이제 딱딱한 마루잖아요. 딱딱한 마루. 거기서도 이제 막 넘어뜨리고 예전에 이제 90년대 때 이제 저희 도장은 그랬어요. 좀 뭔가 좀 분위기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이제 검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예요. 이제 우연히 이제 대통령 경호실 그 공채 지금 경호처죠. 거기 이제 최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최종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검도를 오래 해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대통령 경호원 채용할 때는 그 무도를 그렇게 중시 안 해요. 왜냐면 무술가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피하잖아요. 근데 경호원들은 본능적으로 VIP를 위해서 막아야 되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저희 법대 선배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어가지고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 이제 무도 특기자들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채였는데 또 검도를 오래 해서 이제 무도 특기 테스트만 또 따로 받았어요. 따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검도를 했던 친구가 잘하는 친구였어요. 뭐 입상 경력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황했던 게 그 유도장에서 한 거예요. 유도장 매트는 뭐 푹신푹신하잖아요, 이게. 저희는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하다가 거기다가 또 신발을 아마 실내화를 신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싹싹싹싹 미끄러지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신발이 거기 고무 매트에 이렇게 턱턱 걸리는 데다가 지면은 풍풍풍 파지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예, 기본 연격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연습 스파링 하기 전에 연격하고 뭐 기술 서로 주고받는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봉국권법도 했어요, 그때. 시범 보이고 제가 좀 잘했어요. 그런 거를 잘해요. 형 같은 걸 잘해요. 예전에 태권도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솔직히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안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딱 느낀 게 이 지명과 환경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곰도장에서는 오래 해서 뭐 내가 죽도 하나만 있으면 뭐 목금 하나만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이랬다가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 중턱에서 뭔가 시비가 붙어서 내가 내 인간의 존엄성이 박살날 지경까지 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만약에 했는데 막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좁은 골목길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때는 이제 검도 청년부들이 좀 유별나서 우리가 술 먹고 검도도 한 판 해봐야지. 그래야지 취했을 때도 대비가 되지. 뭐 이럴까 해서 그리고 막 불 꺼놓고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막 별의별 걸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도장 안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적인 요소가 변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할 때는 그만두고 검도전 그만두고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할 때는 제가 제자들 데리고 오만 대를 다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막 울퉁불퉁한데 산 비탄면도 가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도 데리고 가고 이제 기본 시와나리 기술이 이제 울퉁불퉁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간 지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땅을 안 보고도 다양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디디면서 기술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게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도장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희는 이제 그 오프라인 수련 모임은 저희가 이제 마침 부산이니까 바닷가에서도 이제 수중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모래사장에도 훈련하고 이제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택견할 때는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때 그 계기로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참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막 무술 지도자들이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내가 어떤 계기점으로 그걸 확 이렇게 느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무술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무술 지도자는 자기가 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소용이 없고 잘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뭐 내가 선수야. 그리고 칼리 내가 대회 나간 선수야. 그러면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근데 무술 지도자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전달해야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저 훈련법을 조금 내 무술에 차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제 베이직하게 이제 하는 거 이렇게 한번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좀 전에는 복싱 형태로 좀 하다가 킥복싱 형태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티복싱 형태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나이프 들고 하는 형태를 할 거예요.
어쨌든 4칸, 그 다음 3칸, 2칸, 1칸, 다시 4칸, 다시 이렇게 한번 로테이션 하시면 좋아요. 좋고, 이걸 하면 또 다른 장점은 결국은 내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하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딱 자기가 자각이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무기술 스파링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맨손이 아니다 보니까 도검류잖아요. 도검류가 우리 맨손처럼 활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검류가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검로가. 그래서 무기술 전문가들은 스파링 위주로 수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기술 콤비네이션과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파링을 아주 많이 하는 수련 체계를 많이 하는 곳이라면 스파링 통해서 내가 얻어맞으면서 또 그걸 자각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대등한 레벨의 지도자들끼리 스파링 훈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검도가, 대한검도의 검도가 이제 대단한 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는 뭐 솔직히 뭐 한 20년 차 되는 뭐 4단, 5단, 6단들 그냥 발에 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6단은 좀 적긴 한데 4, 5단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스파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게 마이너 쪽 무술로 오게 되면 그런 스파링 파트너가 없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르치면서 내가 실력을 쌓아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훈련법을 통하면 내가 이제 내 그런 불필요한 습관들이나 내가 너무 정형화된 패턴들을 자각할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